듣다 보면 건강해지는 건강수월래. 저는 15년간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일본 이즈모시에 있는 한 암 환자 모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임의 10년 생존율이 무려 95%라는 것이었죠.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고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진행성 암의 5년 생존율도 50-60% 수준인데 10년 생존율이 95%라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이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들의 비밀은 바로 5가지 음식을 완전히 끊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음식만으로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암세포의 특성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20배나 많은 포도당을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연료를 마구 태우는 자동차 같죠? 이것이 PET 검사에서 암세포가 밝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해요. 두 번째, 암세포는 성장 호르몬인 IGF-1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특히 우유와 유제품에 들어있는 이 호르몬이 암세포의 성장을 급격히 촉진시키죠.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특성인데 암세포는 염증을 발판 삼아 전이한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는 곳으로 암세포가 이동해서 새로운 종양을 만들어내요. 한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는데 왜 또 재발했을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일본 이즈모 모임에서 완전히 끊은 5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왜 이 음식들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 플라스틱. 많은 분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순간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 속으로 녹아들어가요.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매일 도시락을 플라스틱 용기에 데워 드셨는데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왜 염증이 안 잡힐까요? 라고 하시길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런 패턴이 발견됐죠.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염증 상태가 지속되죠. 그리고 이 염증이 바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고 티백도 종이로 된 것을 선택하세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유와 유제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등 모든 유제품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럼 칼슘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미역, 멸치, 참깨, 아몬드 등에서 충분히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물성 칼슘이 흡수율도 더 좋아요. 유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송아지가 빨리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인간이 섭취하면 암세포의 성장도 함께 촉진시키죠.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에서 이런 연관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유방암 환자분은 매일 요구르트를 드셨는데 유제품을 끊고 6개월 후 종양 크기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 치킨, 도넛, 감자튀김, 만두튀김. 생각만 해도 맛있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성장 환경을 제공합니다. 트랜스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몸의 세포막을 손상시킨다는 점이에요. 건강한 세포막은 외부의 나쁜 물질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트랜스 지방이 이 방패를 약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집에서 튀기면 괜찮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름이든 18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독성 물질이 생성되거든요. 한 환자분은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3-4번은 먹었는데 정말 끊어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설탕, 흰쌀밥, 흰빵, 과자, 음료수, 과일 주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20배나 많은 포도당을 필요로 해요. 혈당이 급상승하면 암세포들이 잔치가 시작됐다 며 기뻐하는 거죠. 특히 과일 주스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와 다름없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지만 주스로 만들면 그 효과가 사라져요. 대신 현미, 콩, 채소, 생선, 견과류를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줘서 암세포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다섯 번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어묵, 게맛살. 편리하고 맛있지만 이들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나 성면과 같은 등급이에요.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거든요. 특히 위암과 대장암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럼 단백질은 무엇으로 섭취하면 좋을까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등을 추천드려요.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이 훨씬 건강합니다. 한 대장암 환자분은 매일 아침 해메그를 먹었는데 이게 문제였구나. 라고 하시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화된 것을 보고 환자분도 저도 정말 기뻤어요. 5가지 음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이즈모 모임의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천한 3가지 생활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현미와 채소 중심 식단. 이들은 하루에 채소를 500g씩 섭취했습니다. 500g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대략 큰 접시 3-4개 분량이에요. 이렇게 많이 어떻게 먹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샐러드 한 접시, 점심에 나물 반찬 2-3가지, 저녁에 채소 볶음이나 스프.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500g을 채울 수 있어요. 현미는 혈당을 완만하게 조절해줍니다. 흰쌀밥과 달리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아서 암세포에게 급작스러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죠.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2-3주만 드시면 오히려 흰쌀밥이 달게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 원칙, 16시간 간헐적 단식.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물과 무가당 차만 마시는 거죠. 16시간이나 굶으면 몸에 안 좋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과정이 일어나요. 손상된 세포들을 스스로 청소하고 재생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암세포처럼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되죠.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아요. 한 환자분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원칙, 매일 30분 가벼운 운동. 격렬한 운동이 아닌 걷기, 체조,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매일 30분씩 했습니다. 이런 운동이 NK세포라는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들어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계단 오르기나 집안일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15년간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암은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냥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의학적 치료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동시에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80세에 암 진단을 받고도 완전히 회복하신 분이 계세요. 이 나이에 뭘 한다고. 라며 포기하려 하셨는데 가족들의 설득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신 결과였어요.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곧 세포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우리 세포의 재료가 되거든요. 좋은 재료로 만든 집이 튼튼하듯이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세포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암 환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5가지 음식을 완전히 끊고 3가지 생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유제품, 튀긴 음식,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을 피하고 현미 채소 중심 식단, 16시간 간헐적 단식, 매일 30분 운동 이 3가지를 지켜주세요. 이것들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변화를 보여줄 거예요. 일본 이즈모 모임의 95% 생존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과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